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뭘까요? 비트코인이 궁금해서 이게 대체 뭘까? 그래서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네,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이 무엇인가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다룰 때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일부죠. 게다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도식화된 설명을 많이 해서 요거에서 오해를 좀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작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하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거래 요청을 보내면 그걸 처리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하나씩 좀 비유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은행인데 그 은행을 내가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은행 계좌가 필요하겠죠. 계좌가 있어야 일단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거래가 가능하겠죠. 뭐 내가 계좌가 없는데 1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 하면 뭔 소리냐? 그런 게 될 거고 내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보내겠다라고 해도 뭔 소리냐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계좌를 하나씩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계좌는 어떤 유니크한 식별자를 통해서 구분하게 되죠. 흔히 은행에서는 그게 계좌 번호죠.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 주소라는 게 있고 이게 일종의 계좌번호 같은 역할을 갖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저 계좌로 이걸 보내줘. 아, 저 주소로 이걸 보내줘. 뭐 그런 식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우리 통장에 기록이 되죠. 뭐 요새는 온라인 뱅킹 쓰니까 종이 통장으로 뭐 거래 내역 뽑아 보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뭐 예전에 보면 뭐 아니면 인증할 때 뭐 그럴 때 보면은 종이 통장에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요. 내용들이 물론 온라인에서도 다 볼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거래 내역이 모두 다 통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계좌가 내 거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죠? 대개는 이제 뭐 통장 만약에 종이 통장에다 그럼 인감 도장이 찍혀 있고 뭐 아니면은 공인인증서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명에 해당되죠. 이, 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서명이 그 전자서명인 거고 이 전자서명을 비트코인도 당연히 활용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쓸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예, 맞습니다. 자, 은행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은행의 기능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저축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어쨌든 간에 뭐 송금을 써요. 네, 뭐 은행에 있는 거 뭐 이자를 뭐 크게 노리고서 한다기보다는 뭐 남한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남이 나한테 돈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은행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은행은 일단 송금 기능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10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10코인, 네, 정확하게 뭐 10비트코인이죠. 10비트코인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생각하면 한 뭐 900만 원 정도? 뭐, 네, 뭐 껌값이네요. 어쨌든 이런 거를 딱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처음에는 제 계좌에는 한 20코인이 들어있고 받는 사람한테는 0코인이 있다라고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A가 B에게 10코인을 보낸다. 뭐 이런 거래를 일으킨다고 하죠. 되게 이런 거래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 트랜잭션이 거래죠. 그리고 이거를 TX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그냥 임의로 쓴 건데 이렇게 실제로 써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각 계좌의 상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처리한 이 거래를 다시 누군가가 갑자기 또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10 비트코인이 좀 껌값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어서 뺏어가면은 저는 피를 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일종의 디지털 화폐인데 디지털 거래를 하는 거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여러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은 복제가 손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뭐 기록을 해놓으면 반복해서 실행하기 좋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뭐 하나 찍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내 컴퓨터로 복제가 돼서 사실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한 작업을 했는데 그걸 뭐 기록을 해놔서 반복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매크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자동화하기도 좋고 뭐 배포도 아주 빠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유용한데, 이거는 이제 방금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 거래마다 고유한 식별자를 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메멧 RDBMS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DB 같은, 아니면 시퀄라이트 같은 뭐 그런 걸 쓰면은 오토 인크리먼트를 통해서 식별자를 만들 수 있죠. 1부터 시작하는 하나씩 증가하는 뭐 그런 거, 또는 뭐 타임스탬프를 쓰거나 맥 어드레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CPU 코어 뭐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식별자를 만들 수도 있죠. NoSQL 같은 경우에 식별자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또는 뭐 랜덤으로 겹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랜덤 값을 만들거나, 물론 랜덤을 만들 때도 뭐 타임스탬프랑 맥 어드레스 뭐 CPU 코어를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뭐 UUID를 만드는 기법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기에다가 해시값을 사용을 하죠. 뭐 아니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전반에 해시가 쓰여요. 완전 비트코인은 해시에 미쳐 있고 뭐 해시 성애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맨 처음에 만든 이 사토시 아저씨가요. 아저씨가 맞나? 예. 성별을 알 수 없죠.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 뭐 여성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해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시 함수는 그냥 어떤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값으로 변하는 함수죠. 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이거 숫자만 받아서 할 경우인데 뭐 2의 8승이 256이죠. 그래서 x를 25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2의 8승으로 안으로 처리가 되니까 8비트, 즉 1바이트로 변환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넣는 걸 했지만 뭐 스트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트링으로 어떤 맵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스트링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키밸류로 연결되는 거를 할 때 키를 서치하는 게 굉장히 느릴 수 있잖아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비교하니까요. 그래서 해시 값을 구해서 뭐 넣고 뭐 이런 형태들 많이 쓰죠. 어쨌든 이런 해시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든 뭐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단순한 해시 함수는 식별자로 쓰기에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적절한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암호화 해시 함수는 매우 흥미로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이걸 사용을 해요. x를 y로 변환해주는 해시 함수가 있을 때 암호화 해시 함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죠. 역상저항성, 제2역상저항성, 충돌저항성. 역상저항성은 이게 단방향 암호화라는 거예요. y를 안다고 해서 x를 알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2역상저항성은 x를 다른 값으로 바꿨을 때 y가 나오기 어렵게 하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그거를 해시 값으로 y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딱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혹시라도 누가 x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y가 바뀌어요. 웬만하면은 이게 그 x를 i의 다른 값으로 바꿨는데 y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x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이걸 통해서 좀 더 증명할 수가 있고요. 또 충돌 저항성 같을 경우에는 x가 바뀔 때 y가 같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거죠. 뭐 조금 세 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하죠. 아모이시 함수로 유명한 게 모두의 동네북인 MD5가 있죠. 참고로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특성이 완전 개박살이 난 상태라서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쓰는 건 SHA56이고 비트코인은 이걸 쓰죠. 이렇게 하면 같은 거래에 대해서 같은 해시 값이 나올 거고요. 방금 전에 요청한 거래가 아까 처리한 녀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두 번 요청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요. B에게 10코인 보내고 좀 있다가 또 10코인 그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10코인 보낸다고 해놓고서 이번에 또 했네. 이거 복제된 거네. 이거 안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거래에다가 요청 시각을 추가했어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요청 시각도 같이 들어가서 해시 값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뭐 요청 시각이 다르면은 해시 값도 다르니까 다른 거래가 돼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걸 단순 복제한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아까랑 비슷한 또 문제가 나와요. 거래를 누가 이렇게 복제를 해와서 거래 시각만 살짝 바꿔요. 그렇게 해서 요청하면은 제 계좌를 거덜낼 수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코인 뺏어가면은 제가 열 받겠죠. 아무리 껌값이어도. 우리 지폐는 일련 번호가 찍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만약 우리가 아까 전에 보낸 10코인 묶음에 일련 번호를 붙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일련 번호가 같은 코인 묶음을 또 보내려고 하면 조작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선 이런 거를 UTXO라고 부르게 되죠. 이건 뭐냐면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인데요. 아직 쓰이지 않은 거래 출력의 약자인 거죠. 거래 출력이 뭐죠? 아까 전에 보면은 B에게 제가 10코인을 보내는데 걔네한테 일련 번호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B에게 가는 이건 B 거 B가 가지게 되는 10코인이야 라고 하는 이거를 거래의 출력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B가 이걸 딱 가지고서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안 쓴 거죠. 그래서 UTXO라고 되는 거죠. 거래 출력은 TXO인데 안 쓴 거니까 그냥 UTXO. 그래서 맨 처음에 코인을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었다고 보죠. 맨 처음부터 그냥 제가 UTXO1은 10코인, 그 다음에 또 다른 10코인은 UTXO2라고 있었고요. B는 UTXO3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야 내가 UTXO1 B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UTXO1은 써버린 게 되죠. 뭐 타임스탬프를 조작해서 누가 만약에 같은 걸 또 이 거래를 또 넣으면요. UTXO1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야 없는 거를 뭘 보낸다라고 하냐 하면서 핀잔을 주겠죠. 이 거래를 마치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5코인을 보내려고 해요. B한테.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낼 거예요. 10코인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계좌랑 UTXO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좌가 UTXO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UTXO가 어느 계좌의 소유인지 표현하는 거죠. 이거 좀 말장난 같지 않아요? 사실은 뭐 사실 같은 거고. 근데 자료 구조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이 형태는 RDB에서 테이블, 레퍼런스 뭐 그런 것들 가지고서 보셨던 분들은 뭐 그치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UTXO가 누구 건지를 오히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좌가 UTXO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개념적으로는 내 소유라고 표시된 UTXO로 모으면은 내 계좌에 속한 UTXO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UTXO2를 이용해서 5코인만 보내는 이런 트랜잭션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UTXO2를 써버리고 새로운 UTXO를 만들겠죠. 아까도 UTXO4라는 걸 만들었었으니까요. 보시면은
UTXO4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아까 전에는. 자, 근데 이렇게 UTXO를 만드는데 이번엔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UTXO를 넣었는데 여러 개의 UTXO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는 원래 내가 5코인 나한테 남겨줘 라는 UTXO를 하나 만들고요. 하나는 그래 이건 B한테 보내는 UTXO 이렇게 가능해요. 반대로 여러 개의 UTXO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죠. 뭐 이 경우에는요. UTXO3, UTXO4, UTXO6를 한꺼번에 모아서 UTXO7을 만드는데 그 애가 B에 속하는데 25코인이야. 뭐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상상하시는 대로 그냥 뭐든지 다 가능해요. 자, UTXO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문제는 좀 더 강력한 이제 공격 방법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저를 사칭해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거래 일어났을 때 UTXO2가 저한테 남아 있었죠. 근데 그거를 털어가는 거예요. 일련 번호도 다 맞고 막 그런데 제가 10코인만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 또 다른 10코인을 그 UTXO 2를 이렇게 털어가면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껌을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UTXO를 누가 소유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명을 사용을 해요. 제가 뭔가를 소유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UTXO를 소유했다라는 거는 UTXO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TXO에는 잠김 스크립트라는 게 포함이 돼요. 이거를 풀어야 UTXO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잠김 스크립트라. 뭔가 굉장히 특이하죠. 여태까지는 그냥 10코인이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스마트 계약이 비트코인에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 일반 송금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잠금 스크립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래는 입력으로 해제 스크립트를 포함을 시켜줘요. 자, 이런 거래 내역을 이렇게 기록한 거를 거래 장부라고 하고요. 이거를 회계에서는 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블록체인 하면 뭐 분산 원장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원장은 거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래의 몸을 여기서는 블럭이라고 할 거예요. 트랜잭션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를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뭐 거래는 이 블럭에다 기록을 거래들을 쭉 해놓은 다음에도 계속 추가가 될 테니까요. 추가되는 거래를 모아서 새로운 또 블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일어났던 거래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블럭, 새로 또 들어온 거에 블럭을 계속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블럭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블록체인이 드디어 나왔죠. 문제는 그러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뭐 노트라면은 한 페이지 꽉 차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럼 한 페이지를 블럭 하나라고 보면 되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그런 거래량으로 하지 않고 대략 10분마다 하나씩 만들게 돼요. 그래서 10분 동안 있었던 거래를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잘된 녀석들만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가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시도했던 뭐 아까 전처럼 막 제 껌값을 막 훔쳐가려고 했던 애들의 거래들, 이상한 변조된 거래들은 다 쳐내고 제대로 된 것만 모아서 이거는 맞습니다 하는 것들만 모아서 블럭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누가 처리하냐는 거죠. 블럭 만드는 거를. 일반적인 중앙화된 시스템은 하나의 서버가 이 일을 수행을 하죠. 물론 뭐 하나의 서버라고 했지만 그 분산 서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곳에서 하니까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서버처럼 작동을 하죠. 탈중앙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서버를 믿을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은행 서버가 다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냐 은행?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행을 믿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네, 뭐 좀 다른 답변을 해보죠. 아니요, 우리는 맨날 북한에 해킹당하는 은행을 믿지 않겠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럼 서버 대신에 탈중앙화된 P2P 환경으로 포커스를 옮길 수가 있겠죠. 중앙이 없다면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중앙에서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알려주면 되는데, 여럿이서 막 나도 이걸 처리하고 너도 이걸 처리하고 하는데, 그럼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막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불리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단순한 방법을 택해 볼게요. 누군가가 블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노드들한테 블럭을 보내는 거죠. 야, 내가 블럭 만들었다. 너네 이거 써. 라고 해요. 그럼 다른 노드들은 그 블럭이 올바른지 검사를 해요. 근데 맞네. 그럼 내 블록체인에 추가해요. 굉장히 쉽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잘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블럭을 만드는 시간보다 검증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뭐 블록 만드는데 1초 걸리고 검증하는데 10초 걸린다고 해봐요. 그럼 만드는 애는 막 미친 듯이 만들 건데, 검증 10초. 검증되지 않은 블록이 쌓여가겠죠. 또는 뭐 빨리빨리 뭐 해야겠다고서는 그냥 검증되지 않은 거를 블록체인에 그냥 추가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럭 생성 시간을 일부러 늦춰요. 블록 하나 만드는데 10분이나 걸리게 하는 거죠. 근데 시계를 쓰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스피드액 이런 거 쓰면은 원래는 게임 올바른 속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시계를 빨리 돌려서요. 그래서 우리는 블록을 만들 때 꽤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게 해요. 컴퓨터가 하는데도 10분이나 걸릴 만한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진짜로 했는지도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어릴 때 배우는데 바이엘 이거 10번 쳐요 라고 했는데 한 번만 치고서 다 쳤어요 이렇게 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로 그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뭐 이런 방법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속일 수 없는 진짜 빡센 작업, 이걸 위해서 이번에도 해시 함수를 써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요약된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 헤더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뭐 이전 블록의 식별자, 왜냐면 블록체인은 줄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부터, 최근 거에서부터 오히려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되니까 이전으로 가는 레퍼런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블록의 식별자, 그리고 이번에 처리한 거래의 해시트리의 루트값, 이걸 이제 해시트리 머클트리라고 하죠. 근데 머클트리 전체를 들고 있으면은 너무 힘드니까 뭐 머클트리의 루트값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시값 하나로도 이 거래 중에 뭔가가 조작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 생성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시 함수에 푹 넣으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이 블럭의 식별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한 값보다 작게 나오면은 그걸 블럭의 식별자로 써요. 일정한 값보다 작을 때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돌리면은 해시 값이 일정한 값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는 블록 헤더에다가 nonce 값을 추가를 해요. 이전 블럭에 대한 참조라든가 거래 내역을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해시 값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nonce 값을 바꿔가면서 충분한 해시 값이 나오게 하는 거죠. 뭐 그런데 해시 암호화 해시 함수 쓰잖아요. 우리가 SH256. 그러면은 이건 단방향이기 때문에 뭐 일정한 값보다 작은 해시 값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nonce에다가 뭐 숫자를 다 넣어보는 거죠. 하나씩 막 넣어서 바꿔가면은 이제 다른 값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한참 돌렸더니 이번에 이게 드디어 nonce 값이 뭐일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정 값 이하의 해시가 나오네.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거 완전 브루트 포스로 암호 깨는 거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nonce 값을 찾은 노드는 블록을 생성을 완료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블록에 보내요. 그럼 다른 블록은 너가 찾은 nonce 값이 맞는지 한번 볼까 하고서는 그냥 훅 넣으면 한 방에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검증을 금방 할 수 있죠. 물론 그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도 올바른지를 확인을 하겠지만 뭐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요. 10분에 비하면은 뭐 트랜잭션 검증하는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검증된 게 괜찮다. 그럼 내 블록체인에 추가하고, 아니면은 이거 거짓말했네 하고서는 버리는 거죠. 컴퓨터의 성능이 모두 다르고 블록 데이터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뭐 블록이 정확히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연히 그냥 맨 처음부터 했는데 뭐야, 처음부터 해시값이 우연히 참 좋게 한 방에 일정 값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컴퓨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차이들 때문에 블록이 뭐 너랑 나랑 뭐 여럿이서 같이 블록 만들자 했는데 동시에 만들어지는 일은 굉장히 드물겠죠. 내가 넌스를 막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노드가 나 만들었어 하고서 나한테 블록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거 봤더니 맞아. 내 거 넌스 구하는 거 중단해야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블록이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러면 좋을 텐데요. 문제는 네트워크가 느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 만들었는데 내가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P2P이기 때문에 뭐 릴레이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저한테 늦게 전달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아까 블록 만들었는데 뭐야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동시에 두 개가 있는 상황이죠. 또는 넌스를 구해서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새 블록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는데 싫어 나 블록 만들 거야 나 거의 다 했거든 하고서는 블록을 또 만들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두 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A 다음에 누구는 B 만들고 누구는 C 만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건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애가 이제 딱 판단하는 거예요. 나 블록 만들 건데 어디 뒤에다 만들어야 될까? 그럼 어떤 애는 B 뒤에다가 T를 만들 거고요. 어떤 애는 C 뒤에다가 이 블록을 만들 거예요. 다행히도 블록 생성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 쌓기 이런 경쟁을 할 때 결국엔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긴 체인을 택하는 거죠. A, B, C, A, B, D, F 얘를 딱 택하는 거죠. 그럼 C하고 E는 아까처럼 버리죠. 이거를 대부분의 여기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대부분이 뭐 그런 판단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과반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기존 블록을 변조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BC 이런 블록체인이 있어요. 근데 저 B에 나한테 불리한 거래가 있네. 내가 왜 20코인을 통으로 준다고 했을까? 아니면 뭐 아까 전처럼 뭐 10코인을 보냈는데 그걸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B를 고쳐 넣고 싶어요. 그럼 B를 고쳐 넣어서 이렇게 B 대신에 B 다시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제가 보냈던 거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다 CD를 딱 쌓으면은 이 긴 거 택하니까 제가 만든 걸 택하겠죠. 그러면은 해피하네요. 참 제가 아까 거래 일으켰던 게 사라지고 그럼 저는 뭐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공짜로 물건을 얻게 된 셈이 되잖아요. 문제는 각 블럭이 아까 얘기했듯이 앞블럭에 식별자를 참고하고 있고 그 식별자가 뭐죠? 블럭에 있는 내용들, 거래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 해시값이죠. 거래 내용을 해시트리, 머클트리를 만들어서 그 루트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해시값을 그냥 또 못 구하죠. 우리 블럭의 식별자로 쓰이는 해시값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걸려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어쨌든 간에 그냥 직접 해보죠. ABC 있는데 제가 B를 가져와서 B 다시를 만들었어요. 한 10분 걸렸어요. 10분씩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C 뒤에다가 누가 T를 쌓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쫓아가야죠. 자, 저는 또 C를 가져와서 C-를 만들었어요. C-는 B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B 다시를 가리키는 C 블록인 거죠. 만들었더니 또 10분 걸리니까 그동안에 또 2가 또 추가됐네요. 제 컴퓨터가 정말로 다른 노드를 모두 압살할 정도로 강력해서 막 쟤네들이 A, B, C, D 뭐 그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제가 뭐 B C D E F 뭐 G를 막 순식간에 만들지 않는 이상은 B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원리로 블록체인은 위변조의 위험이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비트코인의 기본을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내용이었고요. 핑산의 일각을 좀 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재밌었나요? 뭐 제가 설명을 너무 대충 해서 뭐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이걸 정말로 재밌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었다. 아니면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네. 관심 있는 개발자분이 계시나요? 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 뭐 그런 개발자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 이메일과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소가 이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